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앞두고 지역 원로와 지도자, 시민사회 등이 오는 6월 김대중재단 광주 전남 지부를 출범합니다. 청년 농부를 크리에이터로 키우는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농산물 생산에서 온라인 유통까지 농가 경쟁력 끌어올리기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개막 20여일 만에 누적 관람객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광주 송정역 KTX 배차 횟수와 1회 수송 규모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불굴의 용기, 행동하는 지성, 깨어있는 양심의 대명사로 불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태어난 지 내년이면 꼭 100년이 됩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오는 6월 김대중재단 광주 전남 지부가 출범합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불출한 이 사람을 지지해 주신 광주 시민을 국민을 하늘같이 존경하면서도 범같이 무서워했던 김대중 대통령. 그의 모든 연설문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됐던 이유도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뿌리는 국민이라는 그의 철학 때문이었습니다. 세대와 계층, 지역과 이념이 갈등하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던, 화해하고 협치하고 통합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라던 그의 말이 더욱 생생하게 다가오는 요즘입니다. 잘못은 지도층들이 저질러 놓고 고통은 죄 없는 국민이 당한 것을 생각할 때 한없는 아픔과 울분을 여러분과 같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내년이면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년입니다. 김 전 대통령의 철학과 사상,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조명받고 있는데요. DJ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운동이 광범위하게 시작됐습니다. 광주 전남 각계 원로와 지도자, 재야 시민사회 등은 김대중재단 광전남 지부 발족을 위해 오는 5월 7일 발기인 대회를 하는 한편 남북정상회담 날짜에 맞춰 6월 15일에는 재단 창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처럼 우리 정치가 혼란에 빠질수록 김대중 대통령의 해안과 경륜이 더욱 결실한 때입니다. 이런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새기고 널리 알리는 데 5번의 죽을 고비와 55번의 가택연금, 6년간의 수용생활과 777일간의 해외 망명 등 그 모진 탄압에도 오직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으로 이겨냈던 DJ였기에 오늘날 그의 정신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광주 제2순환도로 지산나들목과 관련한 감사가 이번 주 마무리됩니다. 출구 방향이 최초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변경된 사유와 예산 집행 적정성 등 사업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오는 28일까지 특정 감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완공된 좌측 진출로의 경우 사고 위험성이 높아 전면 폐쇄까지 검토됐지만 일대 교통량 분산 필요성에 따라 우측 출구 신설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최근 결정됐습니다. 황사먼지는 모두 해소됐지만 날은 여전히 흐리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약한 비도 지나겠습니다. 오늘 낮까지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도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흐린 날씨 속에 오늘 낮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으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은 영상 20도를 밑돌면서 어제 낮 기온보다 2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청년 농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대 흐름에 맞춰 청년 농부들의 역할을 농산물 생산에서 유통으로까지 확대하는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시 서면 농산물 가공센터 내 온라인 비즈니스관 13명의 교육생들이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크리에이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단감과 단호박, 요거트, 복분자, 약용작물 등 지역에서 농사를 지어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농민들입니다. 요즘 수요가 늘고 있는 모바일 쇼핑에 대비해
SNS에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홍보 기술을 컨설팅 전문가로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 기법과 스마트 스토어 입점 판매 관리, 콘텐츠 제작을 위한 사진 영상의 촬영과 편집 방법, 라이브 커머스의 이해와 실습까지 실무 위주로 이루어집니다. 단체로 이루어지는 이론 교육에 이어 각자의 사업장으로 찾아가 개별 현장 컨설팅도 진행됩니다. 파티쉐 출신의 젊은 농부가 운영하는 쌀 과자 가공 공장에서는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과 다양한 홍보 영상 촬영, 온라인 구매력 증대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도 합니다. 이제 기존에는 이제 B2B, 여기서 기업으로 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B2C로 더 고객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청년 농부라면은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교육인 것 같고요. 순천시는 지난해부터 이커머스를 활용한 신개념 농특산품 판매 방식의 하나로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농부가 직접 가공 유통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농부들의 역할에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청년 농부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이 교육을 받고 다른 농민들에게도 전파할 수 있는 핵심 리더로 키우기 위해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관에서 직접 본인들이 이커머스라든지 라이브 커머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순천시는 앞으로 지역의 대표 검색 키워드인 국제정원 박람회를 이용한 개별 농가 온라인 채널도 구축한다는 구상이어서 청년 농부 크리에이터 양성 사업은 더 큰 성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한평에서는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곳곳에서 진행 중인 어촌 뉴딜 300 사업이 그중 하나인데요. 오는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이 사업은 주민소득에 역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광하 기자입니다. 한평만을 향해 400m 길이의 갯벌 탐방로가 길게 뻗어 있습니다. 썰물이면 드러나는 드넓은 갯벌은 체험객들의 놀이 공간, 인공 해수풀장으로 유명한 한평 돌머리 해수욕장의 기반시설 정비가 한창입니다. 해안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해수풀장을 5,144제곱미터로 확장하는 한편 해수관문을 1개 더 설치해 바닷물 소통을 확대했습니다. 한평군 어촌 뉴딜 300 사업 가운데 돌머리지구 사업이 완공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기반 시설이라든가 소득 사업들, 그다음에 이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 풀장이라든가 관광, 우리 해양 관광에 관련된 돌머리와 주포항 시설, 경관 정비 사업은 올 6월 말 완료되고 커뮤니티 센터와 귀여 귀촌 빌리지, 돌머리 방앗간 등은 8월까지 완성될 예정입니다. 특히 돌머리 방앗간은 마을 기업으로 육성돼 어촌 소득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법인 설립과 어촌계 주민의 역량 강화 사업이 펼쳐지는 등 주민 주도형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마을에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 많은 소득을 창출하는 데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인접한 가장 가까운 해안으로 꼽히는 한평군에서는 4곳의 어촌 뉴딜 300 사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평항과 돌머리항에 이어 월천, 석창항 어촌 뉴딜 사업이 완료되면 낙후된 한평 지역 어촌호항 개발 사업도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주 KTX 이용객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배차 횟수와 차량 규모를 늘리기 위한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현재 광주 송정역 KTX는 인구 규모가 비슷한 울산과 비교해 운행 횟수는 80%, 수송 가능 인원은 60%에 머물고 있는데 광주의 경우 일반 차량에 비해 1회 수송 규모가 절반에 그치는 산천 열차가 다수 배정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광주시는 오늘 오전 광주 송정역에서 고속열차 증편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억대의 임대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관리사무소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정영아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부터 4년간 관리비 예치금 반환 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2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격리 직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대신해 징역 1년의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액 대부분을 회복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 검은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사에 대해 갑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선사가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섬 주민들에게 매표일을 대신 보게 해놓고 매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며칠간 화물 운송까지 차단하는 횡포를 일삼았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수 초도 여객선 터미널이 이른 아침부터 주민들로 북적입니다. 주민 가운데 가장 바쁜 건 섬마을 이장. 1시간 전부터 나와 승선권을 일일이 끊어줍니다. 매표소는 현재 정상 운영 중이지만 최근까지만 해도 열흘간 문을 닫았습니다. 운영 중단의 이유는 매표 수수료입니다. 검은도를 제외한 손죽도와 초도 등 이장들은 매표소 직원 일을 대신하는 대가로 여객 선사로부터 표값의 7%를 수수료로 받아왔습니다. 매달 50만 원가량을 받아 마을 운영비로 사용해왔는데 올해 들어 선사 측에서 수수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장은 수십 년 동안 관행처럼 받아온 매표 수수료를 선사가 갑자기 지급 중단했다며 항의합니다. 고용을 하거나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이렇게 파견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건 동네에다 맡겨놓고 심지어는 이렇게 선사에서 우리 관행적으로 준 그 매표 수수료도 안 주고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하자 이번에는 생필품 등 화물 운송까지 중단하는 갑질이 이어졌습니다. 선사에서 약간 차단을 시킨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해당 여객선사는 회계상 매표 수수료 지급에 대한 명분이 없어 지급을 미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 드리겠다고 그런 게 아니라 명분에 맞춰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했고 저희가 이달 말까지 이달 말까지 정리를 해드리겠다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MBC 취재가 시작된 19일 선사는 연체된 매표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광주 군공항의 전남 이전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용록 전남지사가 큰 틀에서 방향성을 내놓자는데 함께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별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지난 22일 광주 전남 기자협회 행사장에서 만난 이들은 시도 상생을 화두로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강 시장은 공항 등 현안 어느 것 하나 전남 도움 없이는 나아갈 수 없다며 협조를 구했고 김 지사는 통 큰 보따리를 내놓는다면 통 큰 결단을 할 수 있다며 화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계 싱크탱크 조직인 연대와 공생이 다음 달 1일 광주에서 첫 지방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텃밭 광주에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남평호 전 국무총리 비서실 민정실장의 사회로 신경민, 최운열 전 의원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의 6월 영구 귀국을 앞두고 친이낙연계 등 비이재명계 세력 결집의 신호탄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심 속 현수막은 시야를 방해하고 미관을 해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환경 문제도 있는데요. 제주문화방송 김하은 기자가 현장 집중 취재했습니다. 거리에서 찾는 뉴스, 생각할 거리의 김하은입니다. 전 지금 출근 중인데요. 저희 회사로 출근하려면 항상 이 거리를 지나야 돼요. 이곳이 약간 도심 속 숲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나무가 잘 안 보입니다. 여기저기 현수막이 걸려 있어서 시야를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근데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현수막이 여기에만 걸린 게 아닙니다. 취재를 가다 보면요, 길 곳곳에도 현수막이 보입니다. 정장에서 내건 현수막부터 시작해서 분양 현수막까지 500m 정도를 지나면서 지금까지 제가 본 현수막만 수십 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현수막 다 어떻게 처리될까요? 현수막 수거 작업이 한창인데요. 저도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무 기둥에 단단히 묶여 있는데 이렇게 잘라내고요. 근데 주무관님, 이렇게 보통
현수막 수거하면서 돌아다니시면 하루에 몇 개 정도 수거하세요? 평일 같은 경우에는 한 10개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한 30장 정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분양 하우스라든가 이제 헬스클럽 그런 데 많아지기 때문에 경쟁을 하다 보니까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수거한 현수막들은 주민센터 한켠에 있는 현수막 수거함으로 모아지는데요. 이게 2주가량 모은 거라고 하는데 보시면 이렇게 수거함 2통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렇게 모인 현수막이 몇 장이나 되냐면요. 제주도에서 지난 2020년에는 7만 2천 장, 2021년에는 5만 5천 장,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었던 2022년에는 무려 20만 장이 넘게 수거됐습니다. 제주도는 바람이 많이 부니까 이런 게 막 풀려서 막 흩날리면 되게 그게 좀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 도시 미관 같은 경우에서도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곳저곳 내걸린 현수막이 단순히 미관만 해치는 게 아닙니다. 이 다 쓴 현수막이 버려지고 처리되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도 발생합니다. 수거한 현수막들인데요. 재질을 보면 천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플라스틱 합성 섬유인 폴리에스터가 주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땅에 묻어도 썩지 않습니다. 결국 불에 태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렇게 소각하면서 다량의 온실가스와 발암물질이 나오는데요. 이 현수막 한 장당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4.03kg. 여기에 지난해 수거한 현수막 양을 대입해보면 약 914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건데 이걸 다 흡수하려면 25년 된 소나무 9만 3천 그루, 그러니까 축구장 81개 면적의 소나무 숲이 필요합니다. 현수막 쓰레기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다른 시도에서는 폐현수막을 그냥 버리지 않고 되도록이면 재활용해 쓰자는 움직임이 늘고 있습니다. 폐현수막을 활용해 토시를 만들기도 하고 가방을 만들기도 합니다.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자체별로 폐현수막 재활용률이 나와 있어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쭉 내려와서 제주를 봤더니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문의를 해봤는데요. 도에서 저희가 현수막을 따로 관리하거나 그렇게 별도 배출하고 그걸 행정에서 관여하고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물론 재활용이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습니다. 결국은 태워야 하니까요. 그래도 청정 제주를 외치는 제주도가 아무런 실천도 안 한다는 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해법은 현수막 사용을 줄여나가는 건데 제도가 먼저 뒷받침돼야 합니다. 쓰레기를 비닐봉지 하나 줄여라, 컵 하나 줄여라 이렇게 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정치권에서부터 이런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노력들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나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현수막 사용을 줄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전북 전주시 의회는 시의원들에게 명절 인사용 현수막을 내걸지 않도록 권고했고요. 경기 광명시는 행정용 현수막 총량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최근 비슷한 움직임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도민에게 짜증과 피로감만 안겨주는 현수막 정치,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늘어만 가는 현수막 문화, 우리 스스로가 자제하며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족한 공론회장도 문제입니다. 현수막 말고는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노동자들, 소규모 자영업자들, 사회적 약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할 필요도 있습니다. 행정기관부터 시민과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잘 듣는 문화가 만들어진다면 당장 도청 앞에 내걸린 현수막부터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2040년까지 플라스틱 없는 섬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제주도. 플라스틱으로 만든 현수막 사용부터 줄이기. 그 어떤 곳보다 제주가 가장 먼저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춘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람객이 박람회 개막 20여일 만에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지난 12일 관람객 100만 명을 달성한 데 이어 어제 오후에는 누적 입장객이 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목표 관람객은 800만 명이었지만 이 같은 추세라면 1000만 명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조직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3년 벼 농작물 재해보험이 오늘부터 2달간 지역 농협을 통해 일제히 판매가 시작됩니다. 벼 재해보험은 태풍과 가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해 농가의 경영을 안정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판매하는 보험에는 가루쌀이 포함되고 오는 7월 7일까지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남광주와 양동, 무등과 말바우, 송정 등 광주 5곳의 전통시장을 3D 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사업이 시작됩니다. 대형 유통업체 지역 진출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프로젝트는 디지털 매니저 배치, 데이터 마케팅 지원, 색채 디자인 등으로 시장을 관광 명소화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광주시 등은 오늘 자치분권 정책협의회를 열고 특구 지정을 위한 실무 논의를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날씨는 흐리겠습니다. 하늘 모습 먼저 보시면 구름이 가득한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약한 비도 이어지겠습니다.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흐린 날씨 속에 오늘 낮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1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에서 시작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19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2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많은 가운데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한낮 기온은 대부분 영상 20도를 밑돌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17도, 해남의 낮 기온도 18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은 17도, 여수의 낮 기온 16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5m 안팎 보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비가 내리면서 날이 흐리겠고요. 내일 낮 기온 13도 안팎까지 낮아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